가 열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의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인데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지금 청문회를 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회의에서 이번 청문회가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신 분은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한 사례입니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피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신 김용민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어제 민주당 의원 7명이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입니다. 탄핵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을 모아서 사실상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목록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처음에는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그 다음엔 검찰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안이 무려 12건에 달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 제22대 국회 개원 이래 동의자 5만 명이 넘어서 각 상임위로 회부된 국민청원입니다. 모두 8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 청원은 온몸에 종양이 끊임없이 증식해서 수술과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의 사연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너무 고가의 약제라서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를 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바로 이런 청원이 민생이고 우리 국민청원 취지에 부합하는 중요 안건입니다. 우리 법사위에도 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이것이 우리 오늘 논의하는 탄핵안 발의 청원보다 먼저 회부가 됐습니다. 물론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빌드업, 탄핵 예비활동, 사실상의 탄핵 조사입니다. 다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몇 명이서 며칠 동안 조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는 일광수대 수사관과 수사단 중앙수사대 수사관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가 총 열흘 정도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베테랑 검사나 수사관들도 이런 짧은 시간 동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까지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내용은 저희가 기소까지 단계에 가는 수사가 아니라 개정된 군사보험법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판단을 해서 관할 건이 있는 경북청으로 이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인원으로 그 정도 기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따라서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는 판단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수사건이 없는데 혐의자와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하고 이첩하는 행위가 무고한 이들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수사권 부분 오전에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할 건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어서
관할 인적 관할인 경북청으로 이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북청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된 서류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수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증인께서 이 실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로만 지목이 돼도 그 대상자들, 그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불이익과 정확한 이제 수사의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으로 인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불이익까지 감안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수사권이 없으니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두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 저는 이 점이 충분히 납득이 되던데 증인은 이것을 외압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육군 훈련소에서 한 병사가 군기 교육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해당 중대장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관할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항인데 당시에는 수사권에 대한 운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또 수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거기에 범죄 혐의점이 각 그 사단장부터 현장 지휘관들까지 8명에 대해서 각각의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해군 군검사와 같이 상의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한 다음에 경찰에 이첩됐던 내용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